안녕하세요. 스프링 배치에 대한 주제로 뒷담화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배치란 무엇인지 설명하고 배치의 구성 요소와 사용 사례, 그리고 스프링 배치란 무엇인지, 스프링 배치의 구조, 그리고 데이터 처리 방법, 그 다음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의 해결 방안, 그리고 성능 최적화 방법, 마지막으로 모니터링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럼 배치란 무엇인지 설명하기 위한 세부 목차입니다. 배치란 무엇인지와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설명, 배치가 언제 필요한지, 마지막으로 배치 프로그램이 되기 위한 특징과 조건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그럼 배치란 무엇일까요? 배치는 어떤 프로그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배치는 대량의 데이터를 일괄적으로 모아서 주기적으로 처리하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의 데이터가 아닌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한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배치입니다. 정리하자면 배치는 어떠한 일괄 처리 방식이고 배치 애플리케이션은 그 방식을 수행하는 소프트웨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치가 필요한 상황은 무엇이 있을까요? 배치는 보통 대용량의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처리할 때, 그리고 실시간 처리가 불필요할 때, 외부 시스템에 연동적으로 처리를 할 때, 정기적으로 어떠한 보고서를 생성할 때 등에 사용이 됩니다. 배치의 특징입니다. 첫 번째로 비상호작용 처리인데요. 배치 프로그램은 사용자와의 상호작용 없이 자동적으로 실행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입력 없이 사전에 좀 정의된 일련의 작업을 알아서 수행하기 때문에 주로 백그라운드에서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배치 프로그램은 대량의 데이터를 한 번에 처리하는 데 최적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케줄링. 배치 작업은 특정 시간이나 주기에 따라 자동적으로 실행되도록 예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류 처리 및 로그. 배치 프로그램은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오류에 대해 처리하고 그 수행한 작업의 로그를 남길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시스템 관리자는 문제가 발생한 원인을 쉽게 추적 가능합니다. 다음은 배치 프로그램이라고 칭할 수 있는 일련의 조건들입니다. 앞서 설명을 다 드렸긴 했는데 대량의 데이터를 당연히 처리할 수 있어야 하고요. 일정 시간마다 특정 조건에 따라서 실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백그라운드에서 안정적으로 실행돼서 리소스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빠르고 안정적이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그럼 배치에 대한 구성 요소와 어떨 때 직접적으로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치의 주요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메타데이터를 관리하는 것, 그리고 비즈니스 로직 및 대량의 데이터를 변환하는 것, 스케줄링 및 실행 관리할 수 있는 것, 트랜잭션을 관리하는 것이 배치의 구성 요소입니다. 그리고 배치가 자주 쓰일 수 있는 사례로는 일련의 금융 데이터 처리를 좀 대표적 예시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금융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그 데이터들이 관리됩니다. 이 정말 많은 사용자와 데이터를 일괄적으로 그리고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이 거래 내역 및 집계 분석, 이자 계산, 고객 통지 이러한 작업들의 배치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꼭 금융 쪽뿐만이 아니더라도 대량의 데이터를 다루는 시스템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시스템에서 B라는 시스템으로 데이터를 일괄적으로 옮길 때, 즉 마이그레이션을 할 때 배치가 사용될 수 있고요. 대량에 대한 문서나 데이터에 대해서 정리나 처리가 필요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배치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배치가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 즉 프로그램은 그 스프링 배치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전의 배치는 일정 시간마다 혹은 특정 조건에 따라서 대규모 데이터를 일괄 처리할 수 있는 방식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개념 자체를 구현하는 방식이 너무 다양하고 특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개발이 꽤나 어려웠습니다. 이를 해결한 스프링 기반의 대표적인 배치 처리 프레임워크가 바로 스프링 배치입니다. 스프링 배치는 앞서 설명드린 배치 애플리케이션 구성에 필요한 각종 과정을 표준화하여 제공해주는 스프링 프레임워크입니다. 배치 작업에 필요한 메타데이터 관리, 데이터 읽기 혹은 처리, 쓰기,
이런 여러 가지 작업들을 컴포넌트로 표준화해서 배치 애플리케이션을 쉽게 개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스프링 배치는 스케줄러 프로그램이다 라는 혼용을 종종 쓰이는데, 스프링 배치는 일괄 처리를 해주는 배치 프로그램이지 자동적으로 실행이 가능한 어떤 스케줄러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따라서 배치는 일괄 처리를 해주는 도구이다. 하지만 스케줄러 프로그램과 함께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스프링 배치는 스케줄러 도구는 아닙니다. 스프링 배치의 특징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은 배치 프로세스를 주기적으로 커밋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용량 처리가 당연히 가능하고요. 실패가 됐으면은 수동 혹은 스케줄링으로 의한 재시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재시도를 하고 스킵 처리가 가능합니다. 모니터링 가능하고 트랜잭션도 다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스프링 배치의 특징입니다. 다음은 스프링 배치의 구조입니다. 스프링 배치의 전반적인 구조 및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구조는 컴포넌트라고 칭하는 각각의 구성 요소들이 모여 구조를 이룬 것인데요. 그럼 지금부터 구조를 이루는 주요 컴포넌트들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컴포넌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총 11개 정도로 구성할 수 있는데 컴포넌트들이 많아서 좀 보기 힘들 것 같으니 범주별로 나눠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프링 배치의 컴포넌트들은 크게 4가지 범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작업 단위, 배치 실행, 메타데이터 관리, 데이터 작업 이렇게 4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고, 또 각각의 범주는 내부적으로 역할이 구분된 다양한 객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작업 단위의 컴포넌트입니다. 작업 단위 컴포넌트로는 잡과 스텝이 있습니다. 스프링 배치에서 잡은 스프링 배치가 해야 할 작업 중 가장 큰 범위를 나타냅니다. 스프링 배치는 최소 1개 이상의 잡을 생성할 수 있고, 또 각각의 잡 안에는 여러 스텝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스텝은 태스크랩과 청크 방식이 존재하는데요. 태스크랩과 청크 방식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배치 실행과 데이터 작업의 역할을 맡는 컴포넌트들입니다. 먼저 잡 런처는 구현된 잡을 실행할 수 있게 해주는 인터페이스로 실행을 위한 런 메서드 하나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잡과 잡 파라미터를 인자로 받고, 그런 다음 이 정보는 잡 레포지토리로 전달되어 같은 잡과 파라미터 조합이 기존에 실행된 적이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이미 실행된 적이 있다면 기존 잡 인스턴스를 처음 실행되는 조합이라면 새로운 잡 인스턴스를 생성하게 됩니다. 이후 실제 실행이 시작되면 잡 익스큐션이 생성되고 잡 실행 상태, 시작 종료 시각, 성공 실패 여부 등을 저장합니다. 각 스텝이 실행되면 스텝 익스큐션이 함께 생성되어 각 스텝의 실행 이력과 처리 건수를 기록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배치가 어떻게 구성되고 실행되는지를 살펴보았는데요. 그런데 이런 실행 정보들은 어떻게 관리가 될까요? 스프링 배치는 잡 실행 시 모든 이력을 DB에 기록을 합니다. 실행 이력을 저장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테이블이 바로 이 메타 테이블입니다. 스프링 배치의 메타 테이블에 대해 살펴보면 스프링 배치는 6개의 메타 테이블과 3개의 시퀀스 테이블이 존재하며, 스프링 배치의 잡이 실행될 때마다 잡의 다양한 정보가 여기 저장이 됩니다. 스프링 배치에서 해당 테이블 없이는 스프링 배치가 실행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정보들이 저장된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데이터 처리 방법인 태스크랩 방식과 청크 방식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앞서 이전 슬라이드에서 스텝은 태스크랩 방식과 청크 방식으로 나누어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태스크랩 방식과 청크 방식은 둘 다 태스크랩 인터페이스를 구현받습니다. 그런 다음 태스크랩 인터페이스를 구현받고 있는 구현체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스텝이 태스크랩 기반으로 동작하는지 혹은 청크 기반으로 동작하는지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태스크렛은 단순한 작업을 한 번만 처리할 때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로그 삭제,
파일 이동, 테이블 초기화처럼 처리 로직이 간단하고 반복이 필요 없는 경우에 적합합니다. 개발자가 직접 태스크랩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execute 메서드 안에 처리 로직을 작성하면 됩니다. 메서드를 구현하기만 하면 끝이기 때문에 청크 방식에 비해 구현이 쉽다는 장점이 존재하고, 또 따라서 데이터 처리 과정이 비교적 간단하거나 데이터의 양이 얼마 되지 않는 경우에 주로 사용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의 양이 많아지거나 데이터 처리 과정이 복잡해지는 경우에는 태스크랩 방식으로 구현하는 게 더 어렵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청크는 사전적 의미로 덩어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객 데이터 10,000건을 처리할 때 10건씩 끊어서 읽고 가공하고 저장하는 방식으로 성능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보통 청크 기반 처리는 데이터가 많을 때 사용을 하는데, 청크 방식으로 트랜잭션을 수행하기 때문에 실패할 경우 해당 청크만큼 롤백이 되고, 또 이전 커밋된 트랜잭션 범위까지 반영이 됩니다. 태스크랩 모델과 비교를 했을 때 구현이 좀 더 복잡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지만, 대용량 데이터나 복잡한 로직을 구현하기가 수월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하나 궁금증이 생깁니다. 갑자기 나타난 이 아이템 리더와 프로세서, 라이터는 무엇일까요? 먼저 아이템 리더는 말 그대로 데이터베이스 혹은 문서 등으로부터 데이터를 읽어오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여기서 읽어올 데이터의 개수인 청크를 설정할 수 있는데, 정해진 청크만큼의 데이터를 읽은 뒤 이를 아이템 프로세서로 넘깁니다. 아이템 프로세서는 아이템 리더로부터 전달받은 데이터를 가공 혹은 변환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보통 비즈니스적인 로직이 주로 위치하는 부분이며, 변환된 데이터는 아이템 라이터로 전달이 됩니다. 아이템 라이터는 아이템 프로세서가 가공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화면의 코드를 보시는 것처럼 청크 10은 10건 단위로 데이터를 처리하겠다는 설정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컴포넌트들을 리더, 프로세서, 라이터 메서드를 통해 지정해주면 이 스텝이 10개씩 데이터를 묶어서 반복적으로 읽고 가공하고 저장하는 구조로 실행이 됩니다. 이렇게 구성된 청크 스텝은 스프링 배치가 자동으로 반복과 트랜잭션 처리를 담당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각 단계의 로직만 신경을 쓰면 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스프링 배치로 배치 애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문제들과 간단한 대응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이렇지만 조금 더 세세하게 나눠보면 예외 발생에 대한 처리, 그리고 메모리 부족 문제, 그리고 배치 서버 자체의 문제, 그리고 중복되는 데이터 처리와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스프링 배치는 잡이라는 가장 큰 작업 단위를 가지고 있고, 그 하위에 하위 작업 단위의 스텝, 그리고 또 이 스텝은 여러 개의 레코드를 처리를 하게 되는 어떤 심층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 만약에 하나의 레코드를 처리하다가 예외가 발생하게 된다면 결국 이 예외가 스텝까지 전파가 되고 또 잡까지 전파가 돼서 결국 하나의 레코드 때문에 전체의 큰 잡이 실패하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즉 별도의 예외 처리를 하지 않는다면 하위 항목 때문에 전체의 잡이 연쇄적으로 실패 처리가 된다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프링 배치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구현해 놓은 큰 방법 두 가지가 바로 스킵과 리트라이입니다. 스킵과 리트라이는 단어 그대로 그 작업을 실패했지만 정상 처리한 것처럼 생각하고 넘긴다든지, 아니면 실패를 했기 때문에 다시 처리를 하기 위해 리트라이를 실행시킨다든지 하는 작업을 설정할 수 있게 해서 이 전체 잡이 성공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하고, 나중에 이 실패 작업을 따로 기록을 한 로직을 작성을 하면 이에 대한 사후 재처리라든지 하는 방법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외가 발생했을 때는 예외 처리를 통해서 해결을 할 수 있는데, 이 예외 처리는 각 레코드마다 예외 처리를 해주고, 그리고 또 스텝에도 별도의 스킵과 리트라이 설정을 해줄 수 있고, 네, 그렇게 각 단계마다 예외 처리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메모리 부족 문제입니다. 청크 방식을 사용을 하게 되면
청크만큼의 데이터를 하나의 작업 단위로 생각을 해서 스프링 배치가 처리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스프링 배치는 이제 메모리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크 사이즈만큼을 메모리를 사용을 해서 데이터를 처리를 하게 되는데, 만약에 청크 사이즈가 너무 크게 잡혀서 현재 메모리가 처리할 수 있는 양보다 이 청크 사이즈가 커지게 되면 아웃 오브 메모리 에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또한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하다 보니 JPA를 사용을 하게 될 경우에 영속성 컨텍스트의 퍼시스트가 자주 되면 이 영속성 컨텍스트가 다 처리되기 전에 꽉 차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아웃 오브 메모리 에러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을 할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크게 잡아놨던 청크 사이즈를 조금 더 작게 메모리가 처리할 수 있는 한도 내로 작게 조정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의 청크가 메모리에 다 쌓이게 되는데, 그게 메모리가 감당할 수 있는 사이즈이기 때문에 처리가 돼서 메모리에서 빠져나가게 되고 다음 청크를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JPA를 사용할 경우에는 컨텍스트를 수동으로 비우든지 아니면은 아예 JPA를 사용하지 않고 뭐 JDBC 배치 아이템 라이터라든지 하는 이런 배치 작업에 최적화된 컴포넌트들을 사용을 해서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서버 자체에 장애가 발생했을 때입니다. 배치 서버는 자동으로 실행이 되게 되는데, 그리고 또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하다 보니 리소스를 조금 필요로 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 배치 서버가 실행되고 있는 어떤 컴퓨터, 그리고 서버가 아예 물리적으로 다운이 된다든지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그냥 쳐다보면서 울고만 있어야 될까요? 이게 아니라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겠죠? 그래서 가장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배치 작업을 재실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단순히 재실행만 시키게 되면 어디까지 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미 완료된 작업을 다시 재실행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앞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스프링 배치는 잡 레포지토리라는 걸 통해서 배치 실행과 관련된 모든 메타데이터들을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 형태로 그리고 데이터 형태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치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이 데이터들을 가지고 와서 로직을 짜서 마지막 작업 상태를 체크한 이후에 실패한 부분부터 재실행할 수 있도록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면 그림에서처럼 배치 애플리케이션이 작업 3번을 실행하다가 실패를 했다면 재실행할 때 3번부터 실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이렇게 되면 문제가, 이 작업 3번은 청크 방식이라면 여러 레코드들을 처리하게 되는데 이미 처리했던 레코드 1번, 2번도 처리하게 되는 레코드 중복 처리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각 레코드에 이 레코드가 배치에 의해서 처리가 되었는지 처리되지 않았는지 하는 값이나 컬럼을 따로 추가를 해서 이걸 불러와서 처리되지 않은 레코드부터 재실행하도록 저희가 배치 애플리케이션 로직을 조작함으로써 이 중복 데이터 처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성능 개선 방법입니다.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나눴고요. 먼저 첫 번째로는 I/O 방식의 개선, 그리고 배치단에서의 개선, 그리고 세 번째 기타 다른 방식의 개선입니다. 먼저 I/O 개선입니다. 배치는 기본적으로 청크 방식을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할 때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지금 도표를 보시면 리더의 이제 데이터를 읽고 이 데이터를 청크 사이즈만큼 쌓아놓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의 청크 사이즈만큼의 데이터가 쌓이면 프로세서에게 이 데이터를 처리해줘 라고 전달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스프링 배치의 프로세서는 이 데이터를 한 건씩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청크 사이즈가 1000이고 프로세서에 1000개의 청크 데이터를 넘겨준다라고 가정을 하면 프로세서는 총 1000번 호출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프로세서 로직 중에 다른 마이크로 서비스라든지 다른 서비스 API 호출을 보내서 그 결과값을 사용을 하게 되는 로직이 포함이 되어 있다면 저희는 이 하나의 청크를 처리하는데 1000번의 API 호출을 보내게 되고 그만큼의 네트워크 대기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API 응답 대기 시간이 발생을 해서 이 I/O 단에서 이 배치 작업의 처리 속도를 저하시키는 원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일단 하나의 인사이트는 꼭
무언가를 개선을 할 때 엄청 거창한 방법이 필요한 건 아니다입니다. 그래서 IO라는 네트워크 리소스를 많이 사용하는 작업 자체를 줄이는 발상만으로도 이 복잡한 배치 애플리케이션의 성능을 많이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개선을 하게 되면 아예 이렇게 처리를 하는 건 카카오페이에서 어떤 등급 시스템을 할 때, 개선을 할 때 사용했던 방법인데요. 아까 프로세서가 문제였기 때문에 그 프로세서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라이터가 청크 사이즈만큼의 데이터를 한 번에 받고 그만큼을 한 번에 API 전송을 해서 그 API가 1000번 발생하던 걸 한 번으로 줄여서 IO 시간을 개선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단순히 IO가 많이 발생하는 걸 줄이기만 해도 많은 양의 성능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JPA를 사용했을 때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개선 방법입니다. JPA는 아시다시피 더티 체킹이나 뭐 업데이트 이런 작업을 처리를 할 때 개발자가 의도하지 않게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을 해서 쿼리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청크 사이즈가 1000이고 이때 업데이트 작업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JPA가 자동으로 이 1000번만큼의 업데이트 쿼리를 날리게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커밋은 청크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트랜잭션은 마지막에 1000개가 끝나고 나면 커밋이 되지만 그 사이에 이미 데이터베이스의 IO는 1000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카카오페이의 개선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그 JPA를 사용을 하지 않고 인업데이트라는 방식을 통해서 그 사이에 JPA에 의한 별도의 좀 많은 쿼리가 불필요한 쿼리가 날아가지 않도록 조정을 하고 마지막에 한 번에 청크 사이즈만큼을 업데이트하고 커밋을 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베이스 IO를 줄여서 성능을 개선했습니다. 다음은 배치단의 개선입니다. 배치단의 개선은 일단 기본적으로 핵심 포인트가 병렬 처리입니다. 많은 양의 데이터를 처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직렬적으로 처리하는 것보다 여러 개의 리소스를 사용을 해서 병렬적으로 처리하는 게 기본적인 성능 개선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 병렬 처리 방식에는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멀티스레디드 스텝, 그리고 두 번째로 리모트 청킹, 세 번째로 파티셔닝입니다. 이제 각각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멀티스레디드 스텝입니다. 앞서 배치의 구조를 설명드린 것처럼 배치는 하나의 잡 안에 여러 개의 스텝이 존재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하나의 스텝이 데이터를 어떤 처리를 해야 되는 스텝인데 이 스텝에 들어온 데이터의 양이 너무 많아서 직렬적으로 처리하기에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이 멀티스레디드 스텝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멀티스레디드 스텝은 단어 그대로 하나의 스텝 안에서 여러 개의 스레드를 만들어 이 스레드의 데이터를 할당을 해서 병렬 처리를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스텝이 실행이 되게 되면 스레드를 저희가 설정한 만큼 만들게 되고 이 스레드가 데이터를 읽고 처리하고 데이터베이스에 라이팅하는 작업을 전부 하나의 트랜잭션으로 맡아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1번 스레드가 이 읽고 처리하고 쓰는 작업을 별도로 따로 수행을 하고 그동안 2번 스레드가 다른 데이터 또는 동일한 데이터를 이렇게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되면 가장 쉽게 예상할 수 있는 문제가 동일한 데이터를 처리를 하는 동시성 문제가 발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장점은 이 멀티스레디드 스텝의 설정이 굉장히 간편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텝 아래 저희가 빌더 패턴을 사용하듯이 점하고 뭐 멀티스레디드 관련된 그 메소드 하나만 실행을 시켜주면 이 멀티스레디드 스텝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즉 동시성 문제가 발생 가능한 단점이 있지만 설정이 빠르고 짧은 시간 안에 병렬 처리를 개발할 수 있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스텝 내부에서 결과적으로는 이 여러 스레드를 만들고 이 스레드가 청크 단위를 병렬 처리하게 됩니다. 다음은 리모트 청킹입니다. 여기서부터는 하나의 서버에서 병렬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서버에서 여러 서버의 컴퓨팅 리소스를 사용을 해서 병렬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리모트 청킹은 마스터와 워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단위가 노드, 즉 서버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마스터 노드에서는 데이터를 청크 사이즈만큼 읽고 이 데이터를 프로세싱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다른 서버에 존재하는 그 다른 노드에 이 처리된 데이터를 청크 단위로 분산해서 나눠주게 됩니다. 그러면 대기하고 있던 이 워커들이 청크 사이즈만큼을 받아서 쓰기 작업만 병렬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스터는 데이터를 많이 읽어서 빠르게 처리를 한 이후에 병렬 처리하는 쓰기 노드들한테 이 데이터를 분배해주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당연히 높은 성능 향상을 가져올 수 있겠지만 단점은 이렇게 되면 청크를 이 워커들의 분할을 해줄 메시지 큐를 별도로 도입을 하게 되고 이에 대한 설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장애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이 메시지가 유실이 될 가능성도 있어서 이걸 보완하는 어떤 대책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스터가 데이터를 처리해서 여러 노드에 청크 단위로 보내고 쓰기 작업만 병렬 처리를 하는 게 리모트 청킹이다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파티셔닝입니다. 파티셔닝도 사실 앞서 언급한 두 가지 방법과 거의 동일하게 데이터를 여러 개에 걸쳐서 나눠서 작업을 하는 개념인데요. 근데 여기서는 특징이 이 마스터 스텝이 있고 워커 스텝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터 스텝을 실행시키게 되면 여러 개의 워커 스텝들을 실행을 해서 이 워커 스텝들이 멀티 스레디드 스텝이랑 동일하게 리드, 프로세스, 그리고 라이트 작업을 각각 트랜잭션을 나눠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핵심적인 차이가 이 파티션이라는 겁니다. 앞에서는 청크를 그냥 여러 스레드가 공유를 해서 동시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지만 이 파티셔닝은 원본인 데이터들을 어떤 저희가 작업을 했던 그런 기준으로 파티션이라는 단위로 쪼개게 됩니다. 그래서 겹치지 않는 워커 스텝들이 중복해서 처리할 수 없도록 겹치지 않는 데이터 단위로 쪼개서 할당을 해주는 게 파티셔닝입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차이는 이 데이터를 어떻게 쪼개는지의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마스터 스텝은 데이터를 쪼개는 작업만 하게 되고 이를 이제 워커 스텝에 쪼갠 데이터를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워커 스텝들은 이제 서로 겹치지 않는 데이터만 처리할 수 있도록 할당받기 때문에 동시성 문제 없이 병렬 처리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요 다음은 저희가 흔히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개선들입니다. 먼저 인프라 단에서는 만약에 쿠버네티스와 같은 오케스트레이션 툴을 사용을 하게 된다면 배치 작업을 하는 이 배치 애플리케이션을 수평적으로 스케일링을 해서 여러 개의 파드로 실행을 시킨다든지 하는 단순한 작업일 경우엔 이렇게도 가능하고 배치 서버 자체에 어떤 컴퓨팅 리소스 스펙을 올리는 수직 스케일링도 하나의 개선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서도 인덱스를 추가로 적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테이블 파티셔닝을 적용을 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도 추가적인 개선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니터링입니다. 이 배치는 모니터링도 중요하고 아까 앞서서 좀 설명이 빠진 부분이 있는데 배치는 사용자가 실행을 시키는 작업이 아니라 설정대로 자동으로 수행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디버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배치는 개발 단계에서 테스트 코드 작성이 반드시 좀 필수가 되어야 하는 애플리케이션임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 방식에는 배치 자체에 대한 모니터링 그리고 배치를 실행시키고 있는 그런 시스템 리소스에 대한 모니터링 이 두 가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모니터링 도구는 잘 아시다시피 이 배치 실행과 관련된 데이터는 로그 형태로 쌓이기 때문에 ELK 스택을 사용을 해서 이걸 이제 키바나에서 대시보드로 볼 수 있고 또 많이 사용하는 그라파나 로키 아니면 프로메테우스 그라파나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배치 실행 로그를 모니터링 하는데 핵심은 배치 작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었는지 아니면 오류가 발생했는지를 확인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지표들로 확인을 할 수 있느냐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지표는 맨 밑에 보이는 5가지 항목들입니다. 절대적이지는 않고 이런 어떤 일반적인 항목들을 가지고 좀 배치 실행 로그를 분석해 볼 수 있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배치 실행 성공률, 그리고 배치 실행 시간,
그리고 재시도는 또 몇 번 했는지, 재시도 횟수, 에러는 몇 건 발생했는지, 에러 로그 발생 건수, 그리고 전체 처리량은 어느 정도 되는지, 처리량, 이렇게 5가지 항목으로 배치 실행 로그를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니터링을 한다라는 건 어떤 게 지금 괜찮은 상황이고 어떤 게 괜찮지 않은 상황인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수치도 물론 지극히 일반적인 수치니까 그냥 이렇게 나눠서 좀 판단을 할 수 있다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실행 성공률이 95% 이상이면 지금 배치가 괜찮게 무난하게 실행이 되고 있다. 하지만 90% 아래로 떨어져서 뭐 80%대, 70%대, 60%대의 실행 성공률을 보인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배치에 뭔가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실행 시간은 여러 번 실행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비슷한 실행 시간 분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배치 실행 시간이 예를 들면 전체에 한 1분이 걸리다가 갑자기 언젠가는 1시간이 걸린다면 이것도 문제의 지표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시도 횟수도 웬만하면은 거의 발생하지 않지만 뭐 네트워크 문제나 이런 걸로 한 1, 2회 정도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3회 이상, 뭐 5회 이상 이렇게 지속적으로 발생했다는 건 데이터나 어떤 처리 로직에 문제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에러 로그 발생 건수도 앞서 말씀드린 이제 제시도 횟수랑 비슷하게 웬만하면 에러가 나지 않는 뭐 한 자릿수 정도 네트워크 문제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에러 수준이면 괜찮은 수준이지만 만약에 에러가 10건 이상 뭐 수십 건, 수백 건씩 발생한다면 이 또한 배치가 문제가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처리량도 계속해서 실행하다 보면 배치가 처리하는 처리량도 어느 정도 수준이 유지가 되도록 분포가 되는데 이 처리량이 갑자기 뭐 한 10,000건이었다가 갑자기 100건 이렇게 감소를 한다면 이것도 이상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시스템 리소스 모니터링입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백엔드 개발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기본적으로 이제 프로메테우스나 그라파나 같은 걸 통해서 모니터링 하는 것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때의 핵심은 배치 작업 중에 이제 시스템 리소스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사용률이 과도하게 높아지는지를 감지해서 병목을 해결하는 게 핵심입니다. 마찬가지로 주요 지표는 또 일반적이니까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CPU 사용률, 메모리 사용량, 그리고 I/O 대기는 얼마나 하고 있는지, 그리고 DB 커넥션은 몇 개를 유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네트워크 트래픽 수준이 지금 몇 건 정도인지, 이 5가지 지표로 해석을 할 수 있고, CPU 사용률은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진 50%에서 70%를 사용을 하고 있는 게 좀 이상적인 한계 마지노선을 넘지 않은 사용률이고, 근데 만약에 CPU 사용률이 90% 이상이면 현재 지금 컴퓨팅 리소스를 너무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서버가 다운될 위험이 있다라는 지표가 되어 있습니다. 메모리 사용량도 어느 정도 일정한 사용량을 보이게 되는데 만약에 갑자기 배치가 메모리를 80%, 90% 이상 이렇게 사용하게 된다면 마찬가지로 아웃 오브 메모리나 이제 서버 다운을 시킬 수 있는 지표로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I/O 대기 시간도 보통 이제 I/O 요청을 하게 되면 5ms 이하로 대기를 해서 빠르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I/O 자체에 뭐 50ms 이상 아니면 뭐 수백 ms 이상이 걸리게 된다면 I/O와 관련된 어떤 네트워크적인 문제나 그런 안 좋은 지표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커넥션도 어느 정도 적정 수준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갑자기 커넥션 수가 늘어난다든지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또 이상 지표로 해석할 수 있고, 트래픽도 어느 정도 수준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게 너무 급격하게 올라가서 평소에 뭐 2배, 3배 정도의 트래픽을 보이게 된다면 이것도 안 좋은 지표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스프링 배치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